네, 사건인 법 오늘도 구자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 변호사님, 네. 정말 역대급 무슨 대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부인 리스크도 역대급이에요, 계속해서? 부인 리스크가 이렇게 법적으로 다뤄지는 거를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관련해서 뭐 거짓 해명 논란 나오고 또 뭐 소환 조사 불응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도 사실 과잉 의전 뭐 논란도 있고 다시 또 그 해경군 김 씨 그 다시까지 또 이게 다시 또 수면으로 떠오르는 상황인데 이거 좀 같이 살펴보시죠, 법적으로. 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사실 돈을 다 댄 뭐 이른바 쩐주냐 아니냐,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쩐주로서 가담했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범의 한 모습 중에 이제 쩐주냐 아니냐 이제 이걸 다루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금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른바 선수 3명이랑 그 권호수 회장은 지금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재판이 지금 이제 두 번째 기일까지 열렸는데 그럼 같은 사건에 대해서 관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 삼았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수사가 지금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건이면은 그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때 만약에 공범이면 같이 기소하고 만약에 혐의가 없으면 그때 불기소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한꺼번에. 그렇죠. 보통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뭐 두 개 사건처럼 이렇게 지금 별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늘어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은 사건인데 거기에 그 뭐 이미 피고인으로 다 기소 3명은 됐고 재판 받고 김건희 씨만 지금 남아있죠. 따로 남아 있고요. 보통 수사 과정은 이게 흐름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이상거래 흐름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좌 주인 이른바 선수들을 잡고 대주주 잡고 쩐주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포지션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포지션은 맞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거대로 그 수사를 한꺼번에 진행해서 결론은 거의 같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고 있는 데에서 정치권에서도 서로 막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선수가 누구냐 하면 선수, 그다음에 뒤에 돈을 댄 사람, 뭐 전주, 그다음에 그 관련 회사의 대표라든지 한꺼번에 같이 사실 기소하는 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 윤 후보 측에서는 뭐 그때 신한 계좌였나요? 네, 신한증권 계좌. 신한증권 계좌.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해명이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다시 이게 지금 불거진 이유가 그 계좌가 다가 아니었더라. 라는 이제 그 추가 보도가 나와서 일단 지금 첫 단계로 봤을 때 신한증권 계좌를 이제 공개했을 때는 그 의혹을 받았던 그 사람이랑 알게 됐던 게 투자 목적으로 이제 계좌를 제공했었는데 그 사람이 불려준다 그러더니 계속 손실만 보니까 관계를 끊고 그 이후로는 한 5개월 정도 만에 관계가 끝났고 그 이후로는 증권 거래 안 했다. 뭐 손해 보고 뭐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한증권 계좌의 흐름은 그거에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실제로 손실이 났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했는데 지금 KBS 보도에 의하면 그 계좌가 다가 아니었다. DS 뭐 미래에셋 이런 증권 계좌들이 있었고 다른 여러 추가 계좌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로는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좀 의아한 게 이게 지금 의혹 보도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우린 처음 알았지만 보통 수사 흐름상으로는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관련자 계좌를 싹 털거든요. 그러면 이미 알았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것까지 반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이제 그것도 좀 갸우뚱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하려면 좀 진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 보도에서 나온 다른 제2, 제3의 그 증권사 통해서 거래한 액수가 보도상으로는 지금 현재 주식 50억 상당. 보도상으로는 50억이고. 그리고 전체 흐름상으로는 주식 거래 그때 7.7% 정도 수준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큰 그렇죠, 꽤 비중인데요. 크죠.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점 자체가 2010년, 2011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0년도 더 넘은 일인데 이게 그러면 공소시효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그렇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제일 큰 쟁점이었어요.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있지 않았냐. 그럼 벌써 이거 10년 시효 다 지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시효에 대한 쟁점이 가장 컸는데 일단 권호수 회장 기소될 때 정리된 걸 보니까 아니다. 그 뒤에 거래가 좀 더 있더라라고 해서 일단 기소된 걸로 보면 2012년 12월까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10년 하면 올해 말까지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뭐냐면은 재판을 하다 보면은 뒷부분 거래 흐름은 이 사건이랑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다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점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추려진 걸로 봤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네.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예. 기소가 됐을 때 공소시효가 중단돼요. 예.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 그 기소가 돼서 중단이 되면 네. 기소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도 중단 효과가 미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권오수 회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공범인지 아닌지 이걸 놓고 다투면 되지 공소시효는 일단 지금 권오수 회장 기소됐을 때 중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건희 씨가 전주로 관여했다라는 예. 주장 하에 윤 후보 측에서 지금 그 신한증권 계좌를 통해 가지고 해명했던 게 그럼 이거 거짓 해명 아니었냐라면서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고발장을 냈고 거기에 관여한 당직자 이제 7명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이미 결백이 밝혀졌지 않냐. 결백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수사, 뭐 별건의 별건까지 이어졌는데도 혐의가 없으니까 지금 기소를 못한 건데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무혐의 처분을 안 하는 걸. 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서로 이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은 나올 게 더 없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 예. 자, 어쨌든 지난주에 권오수 전 회장이 1심 그 2차 공판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소환요. 계속 검찰에서 소환하는데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소환에 불응을 했으면 보통 이제 2차, 3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안 되면은 보통 이제 영장을 발부받거든요. 그런데 시점상으로도 그때도 사실 좀 늦었는데 그때 이후에 영장까지 가려면은 지금 계속 소환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대선 이전에 강제로 부르는 거는 아마 검찰 쪽에서도 못하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마 대선 전에는 재소환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은 계속 사실 뭐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추가 보도 자꾸 나오고 있고 제보가 그 폭락에 나오고 있고 근데 해경궁 김씨 사건이 왜 이게 또 다시 나오죠? 이게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갔어요. 고발을 새로 했어요?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 사건 이제 잠깐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해경궁 김씨 사건으로 이제 언급되는 건 트위터에 08HKKIM 그 닉네임은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된 건데 이 트위터가 계속 게시물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 발언이나 명예훼손, 모욕 뭐 이런 발언을 했었고 세월호 희생자나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 이게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경쟁을 했던 전해철 의원이 이걸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김혜경 씨 아니냐, 이 트위터 주인은 김혜경 씨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고발을 했었는데 그 경찰에서는 이거는 김혜경 씨 맞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는데 수원지검에서는 이 트위터 계정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건 맞다. 근데 이거를 그 주인을 김혜경 씨라고 특정을 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검찰에서 이제 김혜경 씨가 그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봤으면 그 인격체가 2개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김혜경 씨 그리고 트위터의 주인, 성명불상자 이렇게 2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혜경 씨는 그 트위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는 거고 트위터의 주인은 분명히 명예훼손 발언을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으니 기소 중지로 수사를 멈춰놓겠다. 현재 이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정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난 거죠? 검찰 수사가. 그러면 그렇게 수원지검이 무혐의 이제 결론 내린 건데 시민단체에서 다시 고발한 이유 뭐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혐의에 대해서 지금 법세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가장 큰 취지는 이제 당연히 경찰 수사가 맞는데 검찰에서 이걸 덮어주기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걸 골자로 하고 지금 이번에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전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으니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판결은 한번 끝나면 우리가 뭐 일사부재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끝난 건데 이거는 그럼 다시 고발했다고 해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기판력, 일사부재리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론을 할 수 없고 다시 뭐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똑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거는 그런 일사부재리 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기소 단계까지 그렇죠. 거기 안에서의 검찰 처분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없어서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 고려해 가지고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재고발이 가능한 거긴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어쨌든 해경군 김 씨 이 사건 이거가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요. 만약에 이게 사실 혹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혐의가 나온다 할지라도 네. 이거를 통해서 받게 될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뭐 파급, 임팩트 어느 쪽이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처음에는 예. 좀 큰 사건일 수도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공선법상의 그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고발도 취소했어요 또 중간에. 그리고 또 그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걸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사건으로 봤을 때 뭐 실형이 나온 사건이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발언 내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민주당 그 핵심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파급이 너무 크다. 이게 누군지가 밝혀질 때 정치적 파급이 오히려 더 걱정되기 때문에 더 논란이 뜨거웠던 그런 사건인데 지금 또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검찰 무혐의 처분할 때 그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그 근거 자체가 이번에 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서 그 배모 사무관이요? 그렇죠. 이 사람 진술 때문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재고발 사건이 더 주목을 받는 게 과잉 의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기도 5급 배모 사무관이 이 사람의 그렇죠. 이 무혐의 처분을 할 때 핵심 증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증언을 지금 신빙성이 있다고 그대로 받아들인 게 맞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그때 연동된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 아이디를 배모 사무관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건데 자기가 별다른 설명 없이 김혜경 씨에게도 연동을 시켜줬다라는 진술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정할 수 없는 걸로 이게 결론이 났던 거라서 배모 사무관이 굉장히 김혜경 씨하고 가까운 사이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고발 취지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자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측 입장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불기소 이유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배모 사무관의 관계가 밝혀진 입장이라 더 못 믿겠는데 사실 배모 사무관이 그 이메일 아이디를 연동을 시켜줬다면 이건 불기소 이유가 아니라 공소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니냐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미 수사에서 종결된 사안인데 재론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역시도 사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마 고발 사건으로 대선 전에 결론 나는 거는 어렵고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인법 우리 그자영 변호사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